이세영의 자는 좌연이고 본관은 덕수이다.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으로 선대의 중간에 아산으로 이사하여 정착하였다. 할아버지 이규덕은 참판을 역임하였고 아버지 이민하는 내금위장을 역임하였다. 어머니 숙부인 평강채 씨가 하얀 이마에 호랑이가 품속으로 뛰어드는 태몽을 꾼 뒤 이세영을 낳았으니 1869년 5월의 일이다. 7살에 선생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10살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 집으로 왔다. 13세에 수사 벼슬을 역임한 먼 친척 아저씨 이민철의 양자가 되었다. 16세에 판서 양원수에게 학문을 배웠고 17세에 안성에서 양모인 평양 조씨의 상을 치렀다. 다음 해에는 양부인 수사공의 상을 서울에서 치렀다. 1889년에 임금이 조정 관료의 자제를 뽑아 여러 나라의 말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왕의 칙서가 이세영에게 전달되어 영어를 가르치던 교육 기관인 영어공원에 입학하라고 하자 이곳에 들어가게 되었다. 1890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 상을 치렀고 그 다음 해에 아산에서 할머니 상을 치렀다. 1892년에 친아버지의 상을 당하였고 1894년에는 계모 김씨의 상을 치렀다. 당시에 동학교도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세영을 천주교도라고 날조하여 해를 끼쳤다. 다리를 비틀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한편으로는 그의 부모 묘를 파내기까지 하였다. 이세영은 같은 고을의 선비 이봉학과 유회를 설립하고 자신이 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우두머리를 잡아 그 지역을 안정시켰다. 1895년에 박창로, 이상린, 이봉학, 안병찬 등과 대흥 봉수산성에서 모여 시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논하였다. 8월에 김홍집 등이 일본군의 힘을 빌려 왕비민 씨를 시해하고 임금을 협박하여 나라의 정사를 바꿨다. 11월에 이세영은 계모상을 마치자 곧바로 의병을 일으켜 홍주로 들어가 운거하였다. 관찰사 이승우를 추대하여 대장으로 삼고 자신은 정인희와 함께 정산에 군대를 주둔하였다. 그런데 이승우가 몰래 일본과 내통한 뒤 김복한 등 수백 명을 사로잡아 가두었다. 정인희는 공주로 갔으나 구한이에게 패배하였다. 이세영은 홀로 홍산으로 탈출하여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이때 고종이 러시아 공사 BBWA-EBER가 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고 김홍집 등을 차용하였다. 그리고 각 도의 의병들에게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세영도 의병을 해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역적 무리의 기세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았다. 1896년에 이세영은 다시 황재현, 이관, 김홍재 등과 함께 남포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나 곧 패배하여 뿔뿔이 흩어졌다. 나라에서 군주사에 임명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선비들을 규합하여 궁궐 문 앞에 엎드려 고종의 환궁을 요청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하였다. 장인 김재은이 의병을 달래고 수습하는 임무인 의병진 무도 지휘를 맡아 원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세영을 자신의 참모로 삼았다. 이때 이세영은 횡성으로 홍제구를 찾아가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문명국과 오랑캐의 차이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홍제구가 그의 집의 의자로 이름을 지어주었다. 곧이어 동지들과 연합하여 상소를 올려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을 것을 요청하였다. 1897년에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자 이세영은 7등 군공부에 이름이 올랐다. 가을에 육군 참의로 친위부대 제1연대 제1대대에 배치되었다. 이세영은 또다시 상소를 올려 명성황후의 복수를 요청하였다. 1899년에 부위로 승진하였다. 4월에 육무정에서 숙직을 하던 중 밤에 포성이 울려 퍼졌다. 황제가 수옥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세영이 군대를 동원하여 호위하였다. 이세영이 매 연대에서 한 개의 중대를 동원하여 문 밖을 호위할 것을 청하자 황제가 허락하였다. 이에 이세영은 암호를 받아 각 연대의 명령을 전달하였고 이윽고 국병길 등을 사로잡았다. 5월에 독일의 친왕이 강원도 금성의 금광을 유람하였는데 이세영은 명을 받들어 본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배웅하였다. 돌아와서 홍릉에 머물렀고 친위군 일대대의 부관으로 옮겨 배치되었는데 품계는 정삼품이 되었다. 1900년에 보국대부 조병식 등이 순비 엄씨를 황후로 삼기를 청하였다. 이세영은 이문화, 이봉학, 이건석 등과 함께 반대 상소를 올려 이를 배척하였다. 여름에 헌병대 부관에 배치되었는데 군사력을 기를 것을 주장하였다. 1902년에 중대장에 배치되었고 겨울에 정위에 올랐으며 헌병대장 서리가 되었다. 1903년에 어떤 일로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이때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자 최광목 등과 함께 상소를 올려 시국을 논하였다. 또한 정부에 글을 올려 이근택, 권중현, 기령수 등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음을 논하여 책망하였다. 1904년에 정산 고향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호를 고광이라 짓고 물고기를 잡고 나무를 하며 조용히 생을 마치고자 하였다. 1905년 10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무력으로 임금을 위협하여 보호조약을 맺었고 대신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이완용, 권중현 등이 이에 서명하였다. 마침내 우리나라에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세영은 민종식, 최광목, 안병찬, 박창로 등과 의병을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1906년 봄 충남 예산군 대흥면의 민종식 의병 진영으로 가서 참모장이 되었고 4월에는 홍주에 주둔하여 중군장이 되었으나 곧 패하여 충남경찰서에 수감되었다. 해사 김가진이 물었다. 어찌해서 의병을 일으켰는가? 이세영이 진술하였다. 도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였는데 어찌 집이 망하지 않고 사람이 망하지 않는 이치가 있겠는가? 김가진이 다시 물었다. 민종식과 최광목은 어디에 있는가? 이세영이 답하였다. 알아도 말하지 않겠지만 또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마침내 서울로 압송되었다. 일본 경시 마루야마 시게토시가 물었다. 어째서 의병을 일으켰는가? 이세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죄를 낱낱이 들어 의병을 일으킨 뜻을 밝혔다. 얼마 후 당시의 최고 재판소인 평리원으로 옮겨졌다가 마침내 종신형을 받고 황주에 유배되었다. 1907년에 이완용, 임선준, 조중웅, 송병준 등이 일본에 붙어서 임금을 협박하여 황태자에게 왕위를 넘기게 하고 억지로 칠조약을 맺어 우리 군대를 해산시켰다. 이세영 등을 잡아 일본 군영에 가두었다가 다시 황해도 황주의 서민철도로 옮겼는데 곧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왔다. 1908년에 아우창영 및 이상린 등과 함께 성명학교를 설립하고 스스로 교장이 되어 백성들을 교육하고 이끌었다. 1909년에 평안도 은산에 대한협회 지회를 설립하였다. 1910년에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와 합방을 체결하고 순종황제를 폐위하여 이왕이라고 낮추어 부르게 하였다. 일본 병사가 이에 대해 묻자 이세영이 말하였다. 내가 하루를 더 살면 하루만큼의 욕이 있는 것이니 일찍이 개나 되지만도 못한 처지인데 무엇을 묻는가. 1911년에 일본이 이세영을 군참사로 삼고자 하여 군석이 오카노를 보내 출사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이세영은 응하지 않았다. 외사씨가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슬퍼하노니 옛 충신과 지사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갈림길에 서면 마음속에 굳게 맹세하여 복수를 도모하는데 목숨을 잃고 가족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 어떤 상황에 닥쳐도 후회하지 않았다. 간혹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몸과 이름이 함께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마침내 밝은 해가 하늘에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빛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은 대개 10,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니 바로 이세영이로단.